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4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서 책을 읽어드리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도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라는 책의 일부분이고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의 제목은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루 중에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거고, 기분 좋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불행한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만의 행복에 대한 정의다. 행복이란 개념이 손에 만져질 듯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하루 중에 기분 좋은 시간을 어떻게 늘려가느냐에 따라 행복은 바로 앞에서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기분 좋은 시간이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일까? 미국의 언어학자 다니엘 에버렛은 브라질 중부 아마존 정글에 피다한 사람들과 30여 년을 함께 살았다. 그 경험의 기록인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굳이 깊은 아마존 정글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고난과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피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 불편한 생활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여유롭고 유쾌하게 즐긴다. 그들이 늦은 밤까지 모여 놀다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는데, 바로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것이다. 그들은 정글의 뱀 때문에 밤잠을 깊이 잘 수 없어 몇십 분, 길어야 2시간도 채 안 되는 쪽잠을 잔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환경을 불평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춤추고 노래를 하며 보낸다. 밤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도 그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며 행복하다고 한다. 그들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던 MIT 두뇌인지 과학부 연구원들이 검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피다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들을 이길 만한 집단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의 지표는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 하나가 피다한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되는가를 수치로 측정한 것이었다. 그 결과 다른 그 어떤 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웃음은 행복을 표현하는 징표가 된다. 웃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다니엘 카너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분 좋은 시간이 길다는 것이고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이다. 잠조차 잘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 피다한 사람들은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인간은 원래 행복한 존재임을 웃음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행한 이유를 먼저 늘어놓는다. 마치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든 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놓치게 된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향기에 취하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는 아이의 천진함에 미소 짓고 자상하게 길을 일러주는 낯선 이의 작은 친절에 고마워하는 기분 좋은 시간들을 잃게 된다. 지금 남보다 가진 것이 적은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이 시시할 수도 있다. 돈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그 다음 날도 행복할 수 있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직업마저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잘된 일이 된다. 하나하나가 다 덤이고 최선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결과를 최악의 경우에서 얻어낸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희망을 품고 가는 사람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심을 품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서 웃으면 웃을수록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음을 바꿀수록 어느새 불행의 시간은 사라지고 행복의 시간이 내 삶 속에 자리하게 된다. 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글도 최근에 몇 번 제가 글로도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랑 비슷해요. 많이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넘어가기엔 이거는 깊은 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솔직히 몸이 무겁잖아요. 몸이 무거울 때 저 스스로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을 거는 느낌으로 이제 속삭이죠. 그 일어나면서 의도적으로 개운한 아침이야, 행복한 아침이야 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몸이 되게 가벼운 것 같고, 이상하게 그런 주문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에 이런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아 어저께 너무 피곤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주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아 개운한 아침이다, 어저께 늦게 자거나 피곤할 일이 있었는데도 오늘 의외로 개운하고 몸이 가볍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는 일부러 더 긍정적인 뭐 행복한 아침이다, 기쁜 아침이다,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기쁨 충만 하루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러는 식으로 조금 더 나에게 주문이 되는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그냥 내가 아침이 더 기뻐지고 밝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좋은 점은, 지난번에 내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하나 저한테는 요즘에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 운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침에는 가족들의 얼굴을 더 먼저 보지만, 이제 가족들을 제외하고 제일 처음에 보는 사람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 안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제 매일매일 수영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하면 그분들도 다 저처럼 뭐 새벽에 뭐 3시 반에 일어나거나 4시에 일어나거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수영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들은 아침에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할 때 모든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웃으시면서, 그리고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위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 아마 그런 영향이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처음 만나는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하루 자체가 되게 활력 있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딱 생각을 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딱 떠오른 게 '아 내가 아침마다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니까 그 영향이 하루 종일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게 되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으세요. 아침에 눈을, 그러니까 전에 제가 미라클 모닝 책에서였나? 아니면 다른 분 뭐 강연을 통해서 들었던 거였나? 그 자기 전에부터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일 아침에 뭐 상쾌하게 벌떡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뭐 늦게 자더라도 내일은 내가 피곤해서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부터 '아 나는 늦게 잤어도 피곤한 일이 있었지만 내일 아침은 되게 개운하게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자면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자기 전에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꼭 그렇게 "기쁜 아침이야. 나 오늘은 몸이 되게 개운해." 요렇게 주문을 하면서 일어날 때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그 하루를 그렇게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먼저 만나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경비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면 그럴 때도 좀 의도적으로 좀 밝게 내가 인사를 하는 뭐 그런 루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족들이랑 인사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거 뭐 어머니를 만나거나 나중에 이제 아내를 만나거나 할 때도 되게 그 이제 잠이 다 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저는 되게 밝게 인사를 해 주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뭐 새벽 기도를 가시거나 운동을 가실 때 더욱더 이제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 운동 가세요?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뭐 길 조심하시고 뭐 미끄러운 길 있지 않게 잘 다녀오세요." 뭐 그런 식으로 밝게 인사를 하면 나 스스로도 좀 행복한 기운이 올라오고, 저에게 그런 인사를 받는 아내나 어머니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하루의 시작을 좀 그렇게 해 보시면 확실하게 그 영향이 저한테도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책에 있는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서 시작을 마쳐 볼게요. "누구라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서 웃으면 웃을수록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음을 바꿀수록 어느새 불행의 시간은 사라지고 행복의 시간이 내 삶 속에 자리하게 된다."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거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